그래. 그 보통 보통? 200나노에서 300나노로 주는 이유는 혹시 뭔가요? 아,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어, 그 실제 하드웨어에서의 모스펫을 살펴보면은 어, 이제 그 정도 줘야지 이제 보통 안정적으로 그 암쇼트가 나지 않고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나노로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음. 근데 이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요? 방금 뭐라고 했지? 제가 방금 모스펫의 모스펫에? 안정적인 운행, 그러니까 암쇼트가 안 나는 안정적인 운행, 안정적인 동작을 음. 하기 위해서 200나노 준다. 가 맞는 건가요? 맞는 것 같아. 대략. 얼추 맞는 것 같다.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얼추라고 한 이유는 따로 있어. 그래요? 왜냐면 네. 너가 그렇게만 생각할까 봐. 혹시 그렇게 다른 이유는 생각을 또 뭐가 있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가 그것만 이유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얼추라고 한 거였어. 안정적인 운행이라는 거 데드 타임이 좁고 넓은 거랑 관계가 없어. 데드 타임이 적어도 네. 암슈트 안 나오고 동작 잘하면 안정적인 거 아니야? 그쵸. 맞잖아. 네. 근데 모스펫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드 타임이 2, 300 나누다라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냥 생각이었어요. 근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유라고 하면은 우선 통상적으로 아직까지 연구실은 네. 모스펫 기반의 FET에 대한 경험이 많은 거잖아. 네. 그치? 우리 SI나 겐 같은 거 말고 그냥 SI 계열의 FET에 대한 경험이 많아. 통상적으로, 그지? 네. 근데 SI FET는 우선 CISS 값이 대체적으로 커. 대체적으로. 좀 300피가? 심한 300P 같은 소리 하고 있네. CISS. CISS. 입력 캡이 CISS. 근데 막 엄청 크면은 막 4나노, 3나노까지도 가. 어떤 네. 제품들은. 보통은 뭐 1나노, 뭐 2나노. 그래서 입력 캡이 커서 걔를 빨리 스위칭 하려면 게이트 저항이 줄어야 되고 게이트 저항이 주니 동일한 VGS 전압에서 더 높은 열이 나겠지. 그지? 그래서 여튼간에 그런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FET의 구동 특성 자체가 고속이 안 돼. FET로 아무리 잘 구동해도 1메가 정도가 한계일 거야. 일반적인 부품이라면 1메가? 1메가는 버틸라나? 뭐 누군가는 논문상으로 1메가 구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구동하면은 게이트 드라이버 회로 열리 엄청날 거야. 스위칭 로스가 엄청날 거라고. 근데 반면에 SI는 COSS도 작고 CISS도 작고 SRC 말하는 거죠. SI는 다 특성이 작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전압, 높은 구동 주파수를 할 수가 있고 사실 데드 타임이 SI FET에 비해서는 적은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여기 진용이나 경연이 테스트하는 거 보니까 데드 타임이 우리가 아직 충분한 누적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거지 얼추 몇 번의 실험만 봤어도 필요한 데드 타임이 200나노대야. 200나노. 그러니까 원래는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니까. 300나노가 필요할 때가 있고 200나노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거지. 300나노였어요?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야. 아까 말했잖아. 데드 타임이 넓어야 안정적이다라는 사고를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너는 지금 관계가 없다니까. 데드 타임이 짧아도 안정적이면 안정적인 거야 그냥. 길고 짧음의 차이가 안정성이랑 관련된 게 아니야. 야, 그렇게 따지면 겐이나
SIC는 훨씬 더 데드타임 조건이 짧게 나오는 숫자들인데 걔네들은 불안정한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너가 계속 사고를 그렇게 접근하다 보니 내가 답변을 딱 주기가 어려워. 왜냐면 넌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거든. 2 빼기, 아니, 3 빼기 1도 2가 될 수 있잖아. 마이너스 1도 있을 수 있다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거지. 3 마이너스 1도 2잖아. 그런 거야. 그래서 데드타임을 너무 그렇게 요새 같은 시대에는 짧으면 불안정하고 크면 나쁘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크면은 또 그거대로 나쁜 점이 있고 짧으면은 짧은 대로 나쁜 점이 있고 반대로 또 짧으면은 짧은 대로 좋은 점이 있고 크면은 큰 대로 좋은 점이 있고 그러거든. 그 장단점이 서로 이게 혼재가 반비례 관계거나 혼재하는 거지 뭐가 답이고 저거는 아니고 이런 거 없어?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 그 풀페이지 풀브리지에서 그 COSS를 증가시키잖아요. 보통 GVC를 완화시키려고. 근데 그 형들이 다 말하더라고요. 뭐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사고야. COSS 증가 안 시켜 대부분. 너 임마 스위치 양단자에 아무리 조그만 캡이라도 캡이 붙어 있다는 거는 네. 부하가 전력을 파워링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력을 2차 축으로 넘길 때나 좋은 거지. 2차 축으로 2차적으로 넘길 때라는 게 표현 파워링 동작할 때 파워링. 정상 상태 정상 상태일 때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에너지가 넘어가는 구간일 때나 좋은 거지. 그거 빼고는 다 마이너스야. 너 그렇게 궁금하면 저기 FET 양선에다가 캡하면 1마이크로 붙이고 스위칭 해봐. 어떻게 되나. 그거 왜 좋다고 생각해. 그거는 실험의 한 조건인 거지 그게 답이 아니야.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자꾸 생각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 정규 분포를 좀 생각해. 너는 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정규 분포의 5% 이하랑 95% 이상만 얘기해. 사실 대부분은 95랑 5 사이에 있거든, 답은. 오히려 하면 왜 C를 붙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지. C를 붙여서 해결한다가 아니야. 원래 C 안 붙이는 게 제일 좋아. 모터로 C 붙여. 해봐, 스위칭 손실인데. 무브화에선 작살나. 그 C 때문에. 우리가 FET 선택할 때 COSS 큰 부품 고르냐? 안 고르잖아. SI보다 COSS가 커? 아니잖아. 이미 아닌 거 알고 있는데 C를 붙여서 뭐가 좋아진다는 거?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 정상 상태 조건에서 그게 최적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한 것뿐인 거지. 걔가 답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붙이는 거죠? 물론 공진 주파수를 늘리기 위해서야. 근데 인덕터 메인트랜스는 고정돼 있는 상태잖아. 네. 그거 리키지 어떻게 증가시킬래? 리키지는 증가 못 시키죠. 물론 증가시킬 수 있어. 어거지로 만들면. 그것도 이제 어거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메인트랜스를 굳이 그렇게 뜯어가지고 리키지를 증가시킬 놈은 이 세상에 없다 이거지. 가장 간단한 건 뭐야? 주파수를 늘리기 위해서 L을 붙이면 되지. 추가로. 그래서 좀 용접기나 저런 거에다 L 추가돼 있잖아 밖에. 메인트랜스를 건들기 어려우니까 메인트랜스 밖에다가 따로 인덕턴스를 추가한다고. 강제로. 그 인덕터가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 네. 이따만한 큰 거. 이따만한 큰 거 하나 넣는 게 좋겠냐? 그냥 C 2개 붙여서 정상 상태 조건에서 테스트하는 게 좋겠냐? C 조그만 거 2개 붙이는 게 훨씬 더 값싸고 경제적이잖아. 그래서 C를 붙이면 해결됩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C를 붙일 때도 있고 쟤처럼 조종하기 쉬운 구조면 인덕터를 붙이는 게 좋을 때도 있고 C도 안 되고 인덕터도 못 붙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메인트랜스 안에 권선법을 조종해가지고 안에서 리퀴즈를 증가시키는 거야. 옛날에 우리 그 짓 많이 했어. LLC 컴퓨터 할 때도.
리키지 메인트레이스 안에 들려. 근데 그 리키지를 메인 트레스 자체에 리키지를 증가시키면은 그 주설 때문에 열이 좀 나지 않을까요? 이걸 나지 당연히. 그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 포기하고 약간 아니지. 그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 왜? 밖에 인덕터 하나 달면 값이 얼만데. 그거 하나 붙이니 야 메인트레이스 좀 켜서 열 좀 내. 그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지. 이건 답이고 저건 답이 아니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이에요. 다 사정이 있거든. 하드웨어를 만들 때 그런 조종하는 포인트들은 각각의 사정이 있어서 선택이 되는 거지.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하기 어려워. 네 알겠습니다. 약간 생각을 좀 더 정규 분포로 모아. 너무 최하단과 최상값만 생각해. 네. 대부분은 가운데 어디쯤이야.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C도 붙이고 L도 붙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 아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진짜 어떤 때는 다 동원할 때도 있어. 별별 경우가 다 있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너무 한 가지 조건에 막 오리엔티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료 만들 때 네. 그 리딩 레그랑 레깅 레그 정의 이름 교수님께 물어봐. 그때 아마 IP 전류랑 스위치 턴온 나오는 순서 때문에 정해진다고 말씀하셨거든. 그거 이윤 교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윤 교수님이 리딩레그의 정의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레깅레그 정의 이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적었는데. 아니야 야 위키피아에도 그렇게 안 나와 있다 임마. 근데 찾아봐. 이윤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잘못 전달된 정보는 잘못 전달될 가능성이 있거든. 이윤 교수님 직접 전달받았는데. 그러니까 잘 확인해봐.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 야 인터넷에서 네가 리딩 레그의 뜻 검색해봐라. 어떻게 나왔냐. 그거 있어. 아니 교수님뿐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보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돼. 전류랑 스위치 켜지는 순서로 정해. 저번에도 되게 말 어렵게 하길래 왜 저렇게 어렵게 얘기하지라고 했거든. 근데 이주인 교수님이 갔다고 하시지 않나요? 우선은 한 번 더 확인해봐. 네가 아니면은 그 공부를 해도 교수님께 물어봐. 찾아보니까는 이거 IP 전류랑 스위치의 켜지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어봐. 그것도 제자로 된 도리야. 교수님께서 항상 너한테 우리 연구원 누구한테 항상 200% 마음을 가지고 성심성의껏 알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교수님들도 귀찮아하죠. 질문하면 귀찮아하죠. 대충 얘기하실 때도 있어. 오늘 그거 하나랑 하고 아까 리딩 레그, 레깅 레그에서 GVX 조건이 서로 달러. IP 전류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내용들도 좀 넣고. 그거는 그리고 아직 분석을 안 해서 지금 저는 제 포커스는 이제 동작 모드라서 이제 동작 모드만 분석한 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 동작 모드 이용해서 그 동작 모드 수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동작 모드만 분석할 생각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뭐냐 그 이주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음 세미나 때 한번 해보려고. 다음 세미나 전까지. 그래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면 자료에다 안 넣는 게 맞아. 예를 들어 없는데 그거? 네가 GVS를 언급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야 지금. 그냥 동작 모드에서 네. GVS를 언급할 필요는 없어. 아니 GVS 시간 같은 걸 언급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시간? 따지면 시간? 네가 뭐 51나노, 71나노 그런 걸 언급했다는 거 내가 그걸 얘기하겠다는 의미거든. 근데 그냥 충방전 시간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고. 아니면 그걸 별도로 자료로 빼던가. 그러니까 충방전 시간이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충방전 시간을 결정하는 팩터가 단순히 C랑 L이 아니라 입력 전류, IP 전류의 양도 관련돼 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언급해야지. 그런 거 얘기가 없었잖아. 네, 그러면 다 내일 발표할 때 그런 거 약간 참고해서 해볼게요. 아니면 추후에 여기를 더 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여하튼간 네가 자료상의 모든 간에 이렇게 연관되는 쭉 히스토리를 펼치는 순간에는
그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서 이번 학회 가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 논문 발표하는 거 봤겠지만, 예를 들어 자기가 페이지 시프트 풀브리지 관련된 논문을 쓴다고 해서 페이지 시프트 풀브리지 전체 모델을 다 설명 안 해. 다 안다고 가정하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별로 얻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네가 막 이것도 누구 저것도 그래서 이주영 교수님께서 너 할 때 그 얘기 하신 거야. 교수님 그러셨잖아. 아니 저거 여기서 뭘 설명하려는 건데? 그래서 그 말의 의미가 저걸 했으면은 추가 설명이 있던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후속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띵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거 뭐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덕현이가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건데 저게 무슨 의미지? 라고까지는 생각 못했을 거라는 거고, 너가 굳이 그런 자료를 만든다면 나는 그거에 더 후속적인 얘기들도 붙여라 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왕 거기까지 언급했으니, 예를 들어 뭐 GVS 조건이 안 맞으면 파형이 어떤 형태로 나온다더라, 이렇게 관련된 얘기를 다 언급해 주는 게 맞지. 근데 그거야. 이왕 손대기 시작한 거 할 거면은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그거는 아직 지금 그런 거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야 돼. 네. 이제 너가 이제 그런 말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상현이가 발표하는 거를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덕현이가 공부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아마 너 나이 때 인정하기 힘들 거야. 우리가 논문 할 때 아까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네. 근데 봐봐, 그 가정이 정말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어. 발표하고 청중들이 페이지부터를 다 알 거라고 누가 가정해? 그거 정말 다 알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너가 공부를 할 때 막 수식 증명하고 하는 거 좋아. 근데 내가 옛날에 내 선배가 나한테 했던 말인데 난 그거를 최근에 좀 깨닫고 있거든. 아, 승원아, 수식만 증명하다가 석사 졸업해. 그게 다가 아닌데. 수식 증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면 수학과를 가면 되지, 물리학과는. 원래 전자 반도체나 이런 거는 전자공학이나 물리학이 훨씬 더 알맞은 분야야, 수식적으로는. 우리가 전기공학과의 전력전자연구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너가 네. 뭘 공부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거를 내가 100% 알아야 돼, 100% 증명해야 돼, 나는 그걸 증명하고 말 거야 또 좋긴 한데, 너가 석사를 여기서 뭐 5년 10년 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여튼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는 거니 2년 동안 최대한의 경험을 쌓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가 예를 들어 어떤 공부를 할 때 그거 하나를 내가 막 열심히 증명해서 드디어 이 수식을 내가 증명했다고. 근데 2년이 딱 끝났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어 경련이나 다른 누군가는 수식을 증명하지 않았는데 그 수식이 증명된 건 알고 있어, 과거의 논문으로부터.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졸업하기 전에 수식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이에 맞다고 가정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1을 2개, 3개 더하고 나갈 수도 있거든. 제가 찾아본 논문 중에서는 제가 아니. 지금 증명했던 수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가 그 말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가 아마, 지금은 네가 젊어서 못 느끼겠지만 너가 연구실이나 나중에 회사 가서 너가 뭔가 공부하잖아, 엄청 속도가 더 들 거야. 왜? 나는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안 넘어갈 거거든. 얼추 보면은 매우 좋은 방법이야. 나도 그렇게 했어 옛날에. 그걸 노력해왔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증명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지. 물론 내가 너무 궁금한 건 내 찾아서 증명해. 근데 모든 것은 다 아니야.
내가 상윤이한테 야 테일러 곱수 그거 어디서 보고 증명했냐 했을 때 상윤이가 그냥 자기도 결과만 봤지 수식은 증명 안 해봤다고 했잖아. 그게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은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미 누군가가 증명한 부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 물론 내가 디테일하게 난 설명을 해야겠다면 파는 게 맞지만 모든 상황을 매번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을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디테일을 강조할 부분을 파고 내가 굳이 강조할 부분들은 사람들 알고 있는 내용 선에서 이해하는 것도 너의 업무 속도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나는 덕현이가 너무 그런 거에 오리엔테드 돼가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만 네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게 된다면 정작 졸업할 때 너랑 같이 들어온 동기에 비해서 오히려 경험치가 더 작을 수 있어. 물론 너가 공부한 건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동기들은 그 100% 몰라도 자기가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갈 거고. 그러면 이게 무슨 장단점이 있냐면 너가 석사를 졸업한다는 게 중요해. 그런 디테일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라면 박사나 교수님들이야. 석사한테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석사한테 요구되는 거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이 친구를 뽑아서 얘가 나는 이것만 할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애가 있고 저는 이것 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 나는 이것 해본 애 사람 뽑을 거야. 비록 그 친구가 A, B, C를 했는데 나는 D를 시킬 거거든. 근데 A, B, C를 해본 경험과 이런 절차를 겪었을 거잖아. 그럼 D를 시켜도 성공하는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 근데 저는 죽어라고 A만 했습니다 라고 한 친구가 있다면 나는 무조건 A, B, C 한 사람 뽑고 석사에서는 내가 그 친구한테 너가 이 과제 책임지고 네가 이거 다 리더하고 나는 절대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아무리 출중하고 뭐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그렇게 절대로 안 시켜. 그 친구 하나가 한 번이라도 삐끗해가지고 프로젝트나 업무를 파버리면은 그 팀 전체가 와야 되거든. 절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너가 가고 싶은 대기업은 더 심해. 그게 더 심해. 네, 그래서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맞지만 너가 그런 걸 조절할 수 있다면 조금은 난이도를 강조할 부분과 강조하지 않을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지. 너가 나중에 석사 논문 쓰면 너 석사 논문은 내가 봤을 때 잘못하면 300페이지 나와. 왜? 300페이지. 그래서 근데 300페이지 논문짜리가 있나요? 석사 논문이? 없죠. 어떤 또라이는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대부분 석사 논문 페이지 수는 70에서 100페이지 미만이거든. 100페이지요?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아니 앞뒤 뭐 다 붙여봐 하면 100페이지 돼. 내 말은 이거야. 물론 석사 교수님처럼 네가 많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닥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진 않은데 그거 한 가지를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성격상 우리처럼 응용기술 쪽이 아니라 차라리 기초과학이나 기초기술 쪽이 훨씬 더 맞는 성격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 물리학과 친구가 우리 랩에 오면 되게 힘들어할 거야. 왜? 물리학적으로 전자의 흐름을 분석해가지고 이 노이즈가 어떻게 나올 건데 이거 증명하는데 2년 걸렸다고 쳐봐. 너랑 한번 기다리고 쓰겠냐? 우리는 그렇게 못 써. 응용기술이라는 건 잊지 말라고. 이론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여기 극하값, 극한 밑에 값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가운데 어디쯤에서 잘 동작하거든. 인정하고 가는 거야 뭐. 유진영 교수님께서 해주신 좋은 말 있잖아. 야, 우리 분야는 만들어서 동작하면 모두 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이론을 증명하고 맞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 내가 생각한 동작대로 움직이는 거가 첫 번째. 이론은 두 번째 껴맞추는 거야. 교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말씀 진짜. 안 그러면은 평생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론 증명하다가 우리가 이론 엔진이라는
우리가 이론 과학자가 있거든. 이론 물리학 이런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시어리 이런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이거든, 분야가. 그래서 혹시 너가 너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파고 이럴 필요도 없어. 나중에 너가 좀 더 연력되거나 뭐 공부하다가 아 이건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 하는 건 좋은데 모든 내용을 다 내가 막 진짜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돼. 막 이러면은 지금이야 이제 연구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졸업할 때 네. 막상 너가 너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못 나갔을 수도 있어 진도. 그리고 뭐 그거에 만족한다면 관계 없겠지만 글쎄 나는 너 정도의 성격이라면 그런 프로세스를 조정하면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가 뭐 또 이상하다는 거 아니잖아. 네 방법이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라면 그걸 좀 조절하면 블랙박스로 두는 거 블랙박스 두고 앞뒤 결과만 이용해서 쓰는 거지.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너무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관심 갖는 건 난 맞다고 봐. 난 절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거 옳은데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거는 반대. 너가 만약에 나중에 석사 졸업하고 나중에 회사 갈 거잖아? 가서도 그런 게 너무 궁금해. 난 그때 박사를 해. 난 그게 된다니까? 박사를 해 차라리. 공부를 하러 더 간다든가 뭐 외국 간다든가. 그때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지금 너가 일단 단기로 2년이라는 목표로 움직인다면 나는 그런 하나부터 100까지 알아야 됩니다 라는 방법보다는 하나, 열, 스물, 50, 90, 100을 알아도 충분하는 거지. 너가 정말 재밌어 하는 게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가 아닐 수도 있어. 야, 이 토포로지 얼마나 많은데. 뭐 아까 전에 태웅이 뭐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또 플라이백 토포로지가 얼마나 변종이 많은 줄 아냐?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뭐 커지 레조넌트 플라이백, 뭐 제로 스위칭 플라이백인가? 뭐 제로 볼테지 스위칭 플라이백인가? 뭐 별별 게 다 많아. 야,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도 풀브릿지 하드웨어 구조의 변종이거든. 페이지 시프트 GV에서 PW, 그냥 PW.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뭐 엄청 다양한 게 있을 거라고. 그치? 그걸 네가 매번 공부할 때마다 하나부터 100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러기엔 내가 너무 무리라고 봐. 내가 아는 덕현이라면 그 정도 열정과 관심이라면 페이지부터 풀브릿지에서 한 20 정도 가져가고 뭐 대비해서 또 20 가져가고 뭐 포워드에서 이렇게 해도 하면은 졸업할 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가지 않을까.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자료할 때 네가 주장할 거랑 보조 설명을 나눠서 하는 게 좋아. 자료를 만들 때 네가 주로 얘기할 부분이랑 너무 관심 있어서 추가한 거 섞어서 이렇게 쭉 나열하지 말고 주력으로 설명할 부분이랑 보조 설명하면 나눠서 표현해주면 훨씬 좋지. 그러면은 그런 내용을 나눠서 네가 더 해보기도 유리하고 쭉 그냥 기승전결 쭉 이렇게 나열해 버리면 중간에 빠지면 이상하잖아. 좀 생각해봐 하면은 내가 봤을 때 덕현이는 끈기랑 이런 게 관심 같은 게 좀 흥한 사람이라서 더 발전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여기 선배들이 아무리 갈고도 너가 조절해야 돼. 안 그러면은 너 매번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진도 진대대로 안 나가고 뭐 하나 설명하려면은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면 이제 잘하면은 괜찮은데 잘해서 한 가지 없는 거고 잘 안 되면은 그냥 시간만 허비하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 여하튼간에 참.